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자료 정말 재미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프랙탈이라고 부르는 아주 복잡한 현대 수학의 개념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아주 오래된 고대의 렌즈, 그러니까 동양과 서양의 완전히 다른 두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어떨까요? 완전 정반대의 길을 걷던 두 세계관이 어떻게 결국 똑같은 하나의 진리에 도달하게 됐는지 지금부터 바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마 인류가 세상에 던진 가장 오래된 질문 중 하나일 겁니다. 대체 우리는 이 정신없이 혼란스러운 우주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꽉 짜여진, 절대로 변하지 않는 어떤 완벽한 법칙을 찾아 헤매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쉼없이 흘러가는 그 변화의 물결 자체에 우리를 맡겨야 하는 걸까요? 여기 두 상징을 한번 보시죠. 세상을 보는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 딱 감이 오실 텐데요. 한쪽은 끝없이 돌고 도는 변화를 상징하는 동양의 태극 문양이고요. 다른 한쪽은 그야말로 단단하고 흔들림 없는 구조를 뽐내는 서양의 그리스 신전입니다. 이게 그냥 옛날 그림이나 건축물이 아니라요. 우리 인류가 세상을 해석해온 거대한 두 개의 안경, 즉 렌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먼저 동양의 렌즈를 쓱 한번 껴볼까요? 동양 철학에서는 세상을 딱딱하게 굳어있는 고정된 무언가로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매일 느끼는 계절의 변화를 생각해 보시면 쉬워요. 봄 가고 여름 오고 해가 지면 달이 뜨잖아요. 이런 반복과 순환, 즉 변화 그 자체가 이 세상의 진짜 모습이라고 믿은 거죠. 변하지 않는 하나하나의 진리? 그런 걸 억지로 찾기보다는 그냥 만물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이치를 깨닫는 데 집중한 겁니다. 여기서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이 음양의 원리인데요. 낮과 밤, 삶과 죽음, 겉보기엔 완전 반대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둘은 서로 끊임없이 물고 물리면서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세상은 무조건 계속 변한다는 그 사실 하나예요. 이 작고 끊임없는 변화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결국엔 우주 전체라는 엄청난 구조를 만들어낸다는 관점이죠. 자, 그럼 서양은 어땠을까요? 동양과는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흐름이나 변화보다는 변하지 않는 본질, 그리고 형태에 엄청나게 집착했거든요. 서양의 철학자들은 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세상 저 밑바닥에 절대 변하지 않는 아주 깔끔하고 완벽한 법칙이 숨어 있을 거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무질서한 현실은 에이, 그건 그냥 불완전한 껍데기일 뿐이야 라고 치부해버린 거죠. 고대 그리스의 플라톤 다들 아시죠? 그때부터 서양 철학의 목표는 아주 명확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 너머에 있는 그 불변의 완벽한 형태, 이른바 이데아를 찾는 거였죠. 이들은 어떻게든 혼돈을 뚫고 들어가서 우주의 보편적인 법칙이나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를 끄집어내려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이들한테 변한다는 건 곧 불완전하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이렇게 세상을 보는 눈이 극과 극으로 다르다 보니까 세상을 계상하는 도구인 수학을 대하는 태도도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었겠죠? 서양은 딱 떨어지는 방정식이나 공식으로 우주를 기억고 계산해내려고 했어요. 반면에 동양은요? 우주를 숫자로 잘게 쪼개기보다는 끊임없이 변하는 자연의 리듬과 패턴 그 자체를 읽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차이를 정말 기가 막히게 보여주는 예가 여기 있습니다. 아이작 뉴턴은 명확한 공식으로 예측 가능한 우주를 설명하려고 그야말로 평생을 바쳤잖아요. 그런데 반대편의 주역을 보면 여기엔 숫자를 더하고 빼는 게 아니라 궤상을 통해서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구조와 리듬을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세상을 계산할 것이냐 아니면 패턴으로 읽을 것이냐, 정말 엄청난 통찰의 차이 아닌가요? 자, 그럼 여기서 오늘의 진짜 핵심 질문 들어갑니다. 우주의 비밀을 푸는 열쇠라고 불리는 그 유명한 수학적 개념, 프랙탈에는 과연 이 둘 중 어느 쪽이 더 가까울까요? 기어코 공식을 찾아낸 서양일까요? 아니면 흐름에 몸을 맡긴 동양일까요? 어떠세요? 감이 좀 오시나요? 이 수수께끼를 풀려면 프랙탈이 뭔지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죠? 사실 여러분, 길 걷다가도 모르는 사이에 매일 이 프랙탈을 보고 계실 텐데요. 프랙탈은 끝없는 반복, 자기유사성, 그리고 정말 불규칙하게 영원히 이어지는 변화를 가진 수학적 패턴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일부분을 떼어서 돋보기로 들여다봐도 전체 모양이랑 똑같고 그걸 또 확대해도 또 똑같은 모양이 계속 나오는 아주 신비로운 현상이죠. 화면에 보이는 이 화려한 프랙탈 이미지를 한번 보세요. 완벽하게 똑바른 직선이나 반듯한 원? 그런 건 찾아볼 수 없죠. 대신 아주 작은 변화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반복되면서 결국 엄청나게 거대하고 서로 촘촘하게 연결된 덩어리를 만들어냅니다. 자연에 있는 구불구불한 해안선이나 뭉게구름, 제멋대로 뻗어나간 나뭇가지, 핏줄 같은 것들이
전부 다 이런 프랙탈 모양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아까 질문의 정답 눈치채셨죠? 놀랍게도 프랙탈은 순환하고 반복하면서 작은 것과 큰 것이 연결되어 있다고 믿었던 동양의 세계관과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딱 맞아 떨어집니다. 반면에 오직 직선적인 발전과 완벽하게 고정된 형태만 찾았던 전통적인 서양 철학은요, 처음에 이 프랙탈의 불규칙성과 무한함을 수학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엄청 애를 먹었습니다. 완벽한 삼각형, 완벽한 원, 이런 것만 찾던 학자들에게 이 끝도 없는 불규칙성은 그야말로 멘붕을 일으키는 악몽이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바로 이 지점에서 엄청난 과학적 반전이 일어납니다. 현대과학으로 넘어오면서 서양학계에 엄청난 패러다임 시프트, 즉 대전환이 터진 거죠. 카오스 이론과 프랙탈 기하학이 등장하면서 마침내 현대과학은 단순하고 깔끔한 공식 몇 개만으로는 이 복잡한 우주를 다 설명할 수가 없구나라는 걸 뼈저리게 깨달은 겁니다. 드디어 자연의 불규칙성과 복잡성을 오류가 아니라 그 자체로 인정하고 감탄하기 시작한 거죠. 이거 정말 소름 돋는 순간 아닙니까? 동양은 이미 수천 년 전부터 경험적이고 직관적으로 자연의 흐름 속에 스며들어 조화를 이루어야 해 라고 말해왔거든요. 그런데 서양은 아니야, 세상은 어떻게든 논리적으로 다 분석하고 설명해낼 수 있어 라며 끝까지 파고들었단 말이죠. 이렇게 달라도 너무 달랐던 두 목소리가 프랙탈이라는 똑같은 수학적 현상 앞에서 드디어 한자리에 마주 앉게 된 겁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이 둘이 애초에 얼마나 아득히 먼 곳에서 각자 출발했는지 한눈에 보이실 겁니다. 동양은 돌고 도는 원형의 시간 속에서 끝없는 패턴을 찾았다면 서양은 일직선으로 쭉 뻗어나가는 시간 속에서 절대 변하지 않는 뼈대를 찾으려 했죠.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도 완전히 달랐어요. 한쪽은 직관적인 조화를, 다른 한쪽은 치열한 논리적 분석을 선택했으니까요. 진짜 우주의 정반대편에 서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말이죠. 인간의 생각이 닿을 수 있는 가장 먼 양극단에서 각자 출발했는데도 우리는 지금 이 기막힌 교차점에서 엄청난 희열을 느끼게 됩니다. 프랙탈이라는 정말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현대 수학의 한복판에서 이 극명하게 달랐던 두 세계관이 마침내 서로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껴안게 된 거니까요. 이 길고 긴 여정을 이 문장보다 더 완벽하게 요약할 순 없을 것 같네요. 동양은 프랙탈을 살아왔고 서양은 프랙탈을 발견했다. 수천 년 동안 직관과 삶의 태도로 프랙탈의 본질을 호흡해온 동양, 그리고 그 복잡하고 기하학적인 아름다움을 끝없는 논리와 탐구로 파고들어 기어코 수식으로 증명해낸 서양. 이 두 세계의 정말 위대한 만남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려볼까요? 프랙탈은 이제 그냥 복잡한 수학 공식이 아닙니다. 두 세계를 하나로 연결해주는 궁극적인 다리죠. 동양이 가졌던 순환과 자기 유사성이라는 깊은 철학에 서양이 발전시킨 정교한 과학적 언어가 더해져서 비로소 세상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완벽히 새로운 시각을 우리에게 쥐어준 겁니다. 논리와 직관이 서로 싸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서로의 빈 곳을 완벽하게 채워줄 수 있다는 걸 증명한 거죠. 가끔 우리 일상에서도 막 치밀하게 분석하다가 턱 막힐 때 오히려 직관적인 감이 확 정답을 알려줄 때가 있잖아요. 바로 그런 것처럼요. 이제 이번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머릿속을 맴돌 만한 재미있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현대의 최첨단 과학이 이제서야, 정말 이제서야 수천 년 전 고대의 직관을 간신히 따라잡기 시작한 거라면 말이죠. 아직 과학이 미처 다 풀어내지 못한 고대 철학 속에 우리의 미래를 바꿀 또 다른 엄청난 발견의 열쇠가 숨어있진 않을까요? 오늘 이후로 창밖의 나뭇가지나 하늘의 구름을 보실 때 그 안에 숨겨진 수천 년의 철학과 우주의 경이로운 법칙을 꼭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